음, 잠시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참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네요. 벌써 영상을 올린 지 한 2달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저는 잘 지내고 있고요. 게시판? 거기도 올렸다시피 보자. 보고 말하는 게 좋겠죠. 봅시다. 게시판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지? 게시물에 제가 올렸습니다. 요즘 영상이 너무 뜸해서 죄송해서 조금 빨리 올렸습니다. 본업이 요즘 정신이 없습니다. 아무튼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특별한 뭐라고 해야 될까? 특별한 날?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하는 게 좋겠네요.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미술을 전공했고 어렸을 때부터 미술을 오래 했습니다. 제가 미술을 한 것도 어머니께서는 어렸을 때 눈이 반짝반짝반짝해서 뭐든지 좀 호기심도 많고 적극적이고 이런 아이였는데 조금 아프면서 이제 눈이 흐리멍텅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들은 그거를 잘 관찰을 많이 하니까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제 눈빛이 돌아올 때가 그림을 그릴 때라고 하더라고요. 평소에는 그렇게 눈이 반짝반짝거렸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눈빛이 그렇게 안 반짝반짝거려서 총명함을 잃었나?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그 총명함을 잃은 거에 대해서 제가 이 아이는 오래 살겠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총명함이 없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총명함과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제가 산만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사촌 형도 어머니도 육아의 난이도가 최상급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랬던 사람인데 이렇게 좀 조용하게 지내는 거 보면 좀 희한하죠? 아마 또 그런 기회가 오면은 미친 듯이 놀 확률이 높겠죠. 그런 산만함 때문에 요즘 들어서 제가 한 6개월 정도부터는 좀 집중력이 약해지는 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게시물에서도 말을 했다시피 했나? 모르겠네. 쇼츠는 볼 수 있는데 롱폼을 볼 수 없는 그런 집중력이 되면서 무엇을 하러 가겠다. 예를 들어서 설거지를 하러 가겠다 하면서 설거지를 하러 가다가 다른 걸 하러 가고 그리고 그 다른 걸 하고 와서 의자에 앉으면 나 아까 뭐 하려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났어요. 그래서 저번 주인가 결단을 해서 병원을 찾아갔죠. 준문희 선생님께서 이 설문지를 주셔서 제가 풀었는데 그 설문지가 2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그 위험군 테스트하는 설문지고 하나는 어느 부분에서 조금 그 ADHD 검사가 어느 부분에서 조금 심한지 안 심한지 그런 거죠. 수능으로 따지면 과목 같은 그런 말 그대로 시험에서 어디에서 꽈락이 되는지 이런 거를 보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께서 얘기를 하시길 위험군은 없는데
두 번째 테스트에서 좀 의미 있는 점수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ADHD는 맞는데 정상 범위에서 조금 벗어난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로 하는 또 검사가 있어서 2주 뒤에 컴퓨터로 하는 검사를 다시 했습니다. 그 검사에서는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좀 유독 안 좋았는데, 그게 소리와 시각 정보가 다를 때에 대해서 나온 거더라고요. 제가 뭐를 집중하려고 하면은 뭐 소리가 있으면은 소리에 신경이 많이 쓰여서 집중을 못하는 스타일인 거죠. 의사 선생님께서는 그 멀티태스킹이 그게 잘 안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과거에 있던 많은 기억들이 이제 지나가는 거죠. 중학교 때 독서실에 가면은 그래도 공부가 잘 됐거든요. 그런데 어느 소리 조금이라도 나면은 거기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조금 많이 심하게. 그러다 보니까 집중이 남들 1시간 집중할 수 있으면 저는 벌써 10분 지나면 딴짓하고 있어요. 그런 게 좀 힘들더라고요. 재밌는 건 집중을 하는데 해야 될 거, 과제, 일,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영상으로 수업을 보는 거, 이런 것들은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래도 열심히 집중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는. 그리고 아이고, 배에서 소리가 나네. 그리고 어떤 영어 같은 거를 좀 외우면 남들보다 2~3배 걸리고 지능이 낮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집중력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릴 때 제가 하도 빌려서 어머니가 서예를 배우게 했는데, 그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나마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ADHD가 약을 처방받고 그거를 먹고 생활 습관에서도 글을 적는 거를 많이 하면은 약을 나중에 끊었을 때도 그 집중력이 계속 꾸준히 생기는 뭐 그런 효과가 있는가 봅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께서 약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불편하면은 아주 적은 양으로 먹어보는 것도 좋겠다 해서 한 2주 정도를 처방을 받았습니다. 제가 먹는 그 약은 메디킨의 리타드, 네, 이거를 처방받아서 이걸 복용을 하면은 4시간 정도 이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으로 먹고 오후에는 뭐 안 먹으면 되는, 그러니까 업무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뭐 그런 약인 거죠. 제가 어제 처음으로 복용을 해봤습니다. 복용하고 나서 후기는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제가 민감한 편이지만 조금 다른 점을 느낀 거는 조금 더 선명한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선명한 소리는 들리는데 제 집중하고 있는 거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기억력이 좋아진 건 아닌데 그건 아니겠지만 그런 느낌이 나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뭘 하려다가 깜빡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전에는 그거 하는 거를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 약을 먹고 지금 제가 느꼈을 때 이게 약의 효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잊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딴 일을 했었더라도, 충동적으로 다른 걸 했었더라도 이걸 하고 다시 그걸 하게끔 되더라고요. 그렇고 오늘은 또 영상을 하나 틀어놓고 제가 또 다른 걸 하고 있었거든요.
멀티태스킹이 잘 안 되는데 영상을 보고 제가 다른 일을 하면서도 이 다른 일은 집중하면서 영상의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선명하게 들리는 느낌이 있었고 또 소리는 선명하게 들리지만 조용해져요. 다른 분들의 이제 유튜브 후기 같은 거 보면은 약을 복용하고 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머릿속이 조용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말이 뭔지 알겠어요. 잡생각이 원래는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그 잡생각이 저는 소량이라서 그런지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냥 머리가 맑아요. 명상하고 나서의 그 약간 맑음이 있거든요. 명상을 하면은 그 명상을 계속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아이고, 배에 소리가 계속 나네. 명상을 하는 머리 느낌이니까 소리가 분명히 들리지만 선명하고 조용해요. 이게 노말이면 제가 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공부할 때 조금 도움을 받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영어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안 이어지더라고요. 근데 이 약을 먹고도 공부를 하거나 업무를 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을지 조금 기대는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거를 시작과 끝을 맺을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힘들었다면 제가 하는 행동과 어떤 예를 들어서 제가 사무직인데 무슨 워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말을 걸어요. 그러면은 워드 작업을 중단해야 돼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려면. 그런데 오늘 제가 영상을 보면서 다른 일을 하고 있었을 때 두 개가 다 들어오더라고요. 참 신기했어요. 아직은 하루 차니까 잘 모르겠는데 어제 점심부터 약을 먹었어요. 아마 좀 의미 있는 변화가 있지 않을까. 조금 더 말도 조리 있게 하고 머릿속이 선명하니까 아이고 배야. 머릿속이 선명하니까 말하고자 하는 것도 조금 정확하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말 떠듬는 거 그것도 조금 준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어제 그 약을 복용하고 한 2시, 3시쯤에 복용한 것 같아요. 4시간 효과니까 3시에 복용했다고 치고 4시간, 7시. 제가 잠에 든 거는 12시였는데 어제 잠을 좀 푹 깊이는 못 잤어요. 더더군다나 뭔지 모르겠지만 꿈을 제가 잘 안 꾸는데 어제는 꿈을 좀 꿨거든요. 꿈이 왜 이렇게 선명한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그런 건가? 이런 그 약의 부작용은 좀 잠을 못 자거나 식욕이 없어지거나 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살이 많이 쪘는데 그 부분은 식욕이 없어진다는 건 좀 반가운 일이네요. 잠은 좀 푹 잤으면 좋겠는데 점심에 잘 먹으면은 도움이 안 될까 합니다. 조금 이르게 먹어야겠죠. 아무튼 저는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ADHD가 유행처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정상인 분이 약을 먹으면 부작용, 뭐 어지럼증, 뭐 잠을 못 자거나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부작용만 있고 효과를 못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스터로는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저처럼 좀 집중력이
없는 분들은 저도 약간의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선이지만 조금 머릿속이 선명해지는 거 보니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약을 전문의와 상의를 해서 정확한 진단으로 정확하게, 이게 테스트가 주관적이거든요. 근데 그 주관적인 거를 진실되게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에는 항상 부작용이 있으니까. 저도 지금 몸이 알다시피 희귀병을 갖고 있는 몸이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이 무서워서 아주 소량만, 제가 지금 먹고 있는 양이 초등학교 저학년이 먹는 약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경계선에서 있는 약한 ADHD인데 몸무게로 따지면 더 많은 양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부작용이 무섭기 때문에 아주 적은 양으로 지금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제가 왜 그렇게 학습이 힘들었는지, 왜 그렇게 까불거리고 촐랑대고 오래 못 앉아있고, 또 어떤 일에는 너무 집중하고 소리에 민감해서 집중을 못할 때도 있고, 그런 거를 지나오면서 느낀 거는, 그럼에도 참 힘들었지만 꾸준히 공부를 다시 하고 다시 도전하고, 그렇게 여러 번 도전한 게 저는 대견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몰라서 조금만 더 나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미안한 마음도 있고, 오히려 대견한 마음도 있고 합니다. 제가 그 테스트 2개를 했을 때는 그 테스트에 지난 6개월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했을 때는 어릴 때부터의 이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있었던 내용을 얘기를 하면은, 보통 성인 ADHD가 인지를 못했을 뿐이지 소아 때부터 있었던 게 이어져 올 확률이 60%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도 이제 ADHD의 영상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유명 그 심리치료사분이 말씀하신 거 보면 ADHD는 유전일 가능성이 높다고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도 듭니다. 끊임없이 말하는 것도 ADHD의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있어서 ADHD가 아니라 ADHD의 특성인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ADHD는 아닙니다. 저는 제가 저를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다양한 부분들이 교차되면서, 그리고 지금은 생활이 조금 불편함을 느껴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실되게 테스트를 해서 필요하신 분은 병원에 방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이렇다 할 부작용은 없지만, 큰 부작용은 없지만, 나중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또 영상으로 만들기에는 쉽지 않으니까 고정 댓글을 달던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은 시간이 지난 내용도 글로 적어 놓으면은 많은 분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ADHD는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여튼 약을 복용한 후기로는 머리가 명상한 것처럼 맑아졌다, 조용해졌다, 잡음이 없어졌다, 소리가 선명하게 들린다. 선명한 소리가 들려도 내가 하고 있는 집중은 하고 있다. 저 같은 경우는 멀티태스킹이 조금 할 수 있게 되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남들 영어 단어 5번 쓰면은 외워졌는데 저는 20번 써도 안 외워지더라고요. 시간으로 따지면은 10분 공부한 사람과 제가 1시간 이상 공부한 거랑 비교했을 때도 제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처럼 산만하고 집중력 없고 오래 앉아있어도 분명히 남들 2~3배 공부했지만 효과가 안 나고 누군가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딴 생각해서 다시 뭐라고요? 이렇게 물어보는 일이 있거나 어떤 일을 하러 갔을 때 그 일을 안 하고 딴짓을 하다가 그 일을 못할 경우,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병원을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요즘 근황은 제가 예전에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일이 있었다는 얘기조차도 기억을 못했을 거예요. 이 이야기가 딴 데로 빠져서 다시 돌아올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날씨가 풀리면은 라이딩 영상도 좀 찍어서 시간이 아마 오래 걸릴 겁니다. 2달 정도 되지 않을까.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지 못해서 사실은 지금쯤이면 수익 구조가 발생할 줄 알았습니다. 제가 중구난방으로 주제를 많이 올린 문제이기도 하죠. 아무쪼록 그 부분을 그래도 저희 286명의 구독자님들이 계시는데 너무 자주는 못 올려도 종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도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될 수 있으면은 사자대군 채널은 아니지만 연계해서 제가 궁금하신 분들은 그런 URL을 연결해서 저희 활동을 볼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산불이 참 피해가 없어야 될 건데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라이딩 하러 가려고 했었는데도 산불 때문에 참 교외로 나가려고 해도 무섭고, 순간 그런 산불에 대한 피해를 받은 분들이 계신데도 내가 그냥 마냥 해맑게 라이딩하고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면서 라이딩 자체가 기분이 좀 제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행복할 때 영상을 만들면 그게 구독자분들께, 시청자들 분께 그게 전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행복할 때 행복한 모습을 행복한 마음으로 편집했을 때 재미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고의 효율을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변명일 수 있겠지만 최대한 좋은 마음으로 조금 기다림이 많이 걸리더라도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다리지 마시고요. 다른 재밌는 것도 하시고 행복한 생활을 즐기시다가 영상이 올라오면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길, 복이 항상 오는 미소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곧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팟캐스트를 한다고 하면 제가 몇 개는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영상을 찍는다고 하면 지금 보시는 그 사자도 사실 옷을 안 입고 있잖아요. 저도 같습니다. 제가 집에서는 그렇게 생활하기 때문에 영상을 촬영하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것저것 다 치우고 정리하고 스튜디오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생활 환경에서 있다 보니까 모든 걸 다 치웠을 때 영상을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말이 길어졌네요. 곧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자대군이었습니다. 안녕.